자, 잘 쉬었습니까? 자, 이제 벌써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죠? 야,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더디 지나간 것 같아요? 제일 뒤에 여학생. 정답이야. 적당히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교탈 촉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탈 촉점 안에 들어가긴 하나 교탈 촉점 어느 한쪽으로 넣어줄 수 없어서 따로 빼서 사두활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 사두활은 사이수리 현상, 두음법칙, 활음조 현상에 관한 거다. 따라서 첫 번째 사이수리 현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사두활. 사가 사이소리 현상, 두가 두음법칙, 활은 활음조 현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사이소리 현상은 말 그대로 무엇을 사이소리 현상이 나오냐? 다음 같은 거죠. 사이에 어떤 사이가 어떤 소리가 들어간 소리가 뭐랄까요? 좀 많이 꼬였네, 그렇지? 사이에 소리가 들어가는 첨가되는 현상이 사이 소리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합성어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이 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만. 두 번째 조건은 다음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울림소리 다음에 안울림 애사소리가 왔을 때. 자, 울림소리 다음에 뭐가 나왔을 때? 안울림 애사소리가 왔을 때. 이 안울림 애사소리가 뭐 되는 경우가 있다? 된소리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울림소리 다음에 안울림 애사소리가 와서 그 안울림 애사소리가 뭐 되는 경우가 있다? 된소리 되는 경우가 있다. 되는 경우야. 반드시 된소리 되는 게 아니라 된소리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규칙으로 넣어주지 않고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현상은 일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일반적이지 않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의적이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가을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 머지 않으면 가을이 오겠죠. 가을에다 뭐가 만났다면? 비가 만났다면 이때 리을이 무슨 소리? 울림 소리. 비가 무슨 소리? 안울림 애서소리. 이 안울림 애서소리가 가을 비야 가을 비야? 가을 비라고 소리가 나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것의 차이는 뭘까? 국이 있어, 밥이 있어. 앞에 비어 무슨 소리? 안울림 소리. 뒤에 비어 안울림 애서 소리. 자,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국밥으로 나죠. 그럼 이 경우는 뭘까? 그렇지, 이 경우는 된소리 되기라고 하고,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다. 더러는 뭘 물어볼 수 있어?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 되기를 구별할 줄 아는가에 대한 문제. 이때 가장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가 울림소리가 나오고 뒷소리가 안울림 애서 쏠 때 된소리 되는 것은 사이소리 현상이고, 안울림과 안을 만났을 때 뒷소리가 된소리 되는 것은 된소리 되기다 라고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니은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환경에 해당되는 거죠. 앞에가 받침 없는 모음음절, 받침 없는 모음음절이죠. 자, 이러한 받침 없는 모음절 다음에 뭐가 왔을 때, 뒤에 니은으로 시작되는 말, 미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왔을 때 소리상 뭐가 첨가된다? 니은이 첨가될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될 때 우리는 니은 첨가다라고, 아니 사이소리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하나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면 코가 있다, 날이 있다. 그러면 코날 콧날
평상시 우리는 콧날리라고 발음하죠. 그러면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적어줘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받침이 없을 때는 평상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콧날이라고 읽도록 시옷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콧날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나중에 배우게 될 사이시옷 첨가와 관련된 거야. 사이시옷 첨가. 사이소리 현상 가운데 사이시옷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배웠던 첨가의 하나의 환경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첨가. 소리상 첨가. 자, 앞에 이것은 뭘까? B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체.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에도 속하고 뭐도 속한다? 교체도 있기 때문에 교체와 첨가 가운데 어느 한쪽을 넣어줄 수 없어서 따로 빼서 사이소리 현상을 설명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미음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가 노래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노랫말 앞에가 받침 없고 뒤에 뭘로 시작된 말 왔을 때 미음으로 시작된 말 왔을 때 노랫말이야. 노랫말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죠.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니까 자, 뭘 써줌으로써 시옷을 써줌으로써 그것을 나타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무조건. 여기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받침이 있느냐 받침이 없느냐. 받침이 있다, 받침이 없다. 그래서 받침이 있건 받침이 없건 상관없이 이와 같이 한 거야. 받침이 있건 받침이 없건 됐나요? 이거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과 같이 그 뒤에 이런 받침이 있건 받침이 없건 뒤에 조건이 모음을 쓰면 이, 야, 여, 요, 유가 왔을 때 뭐가 되면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이 첨가되면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받침이 있을 때는 니은 하나만 첨가되겠죠. 받침이 없을 때는 앞에 음절이 받침이 없으면 니은이 첨가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받침이 있는 경우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예 있지 않습니까? 대표인 거 집하고 뭐가 있다? 일이 있다. 자, 집과 일이 만나서 합성을 이뤘죠. 합성을 이뤘는데 이때 앞에가 뭐가 있어? 받침이 있죠. 받침 다음에 뭐가 오면 이가 오면 일단 소리상 뭐가 첨가된다? 니은이 첨가된다. 그리고 뭐가 됐어? 이거는 최종적으로 비음어가 일어나서 집일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환경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하나 더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예사가 있습니다. 예사 플러스 1일 때. 자, 이 경우는 받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 뭐가 됐다? 1이 됐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형태죠. 그렇죠? 예사냐.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적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시옷 받침을 붙이는 환경이다. 예사냐. 이해됐습니까? 이것들을 우리 현상 사이 소리 현상이다. 따라서 사이 소리 현상 조건을 보면 일단 합성어에서 뭐에서? 합성어에서 앞에 조건이 울, 모 시작 울모모 앞에 소리가 울림소리고 앞에 소리가 모음 음절이고 앞에 소리가 무조건일 때 알겠지? 뒤에 뭐가 오면 안울림 에서 소리 안울림 남아 이야 여여여 됐나요? 자, 안울림 남아 이야 여여 유가 오면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웠더니 쉽더라. 사합 울 모무 안 울림 울림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안 울림 남아 이야 여 요 유 이렇게 했을 때 뒷소리가 된소리 되거나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거나 또는 니은이 첨가되면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다. 따라서 조건 사합 울범보 안울림 남아 이야 여여요 됐습니까? 이게 조건이죠. 자,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현상이라는 이유는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변하게 돼야 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는 된소리 됐죠? 그런데 된소리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하나 한다면 이거죠. 하나 예를 듭시다. 하나 예를 들면
기와가 있어. 기와하고 집이 있어. 자, 합성을 이뤘지. 그리고 앞에가 받침이 없지. 받침, 모음도 울림소리니까 울림소리 다음에 안울림, 애소소가 왔을 때 뒷소리가 된 소리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기와집, 기와집, 기와집 뒷소리가 된 소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시옷 받침 붙이면 틀리게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기와집. 시작. 자, 그렇게 해서 생각해 둘게요. 따라서 동일한 조건 속이 되더라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수련상은 규칙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출제를 하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영역이죠. 동일 조건 속에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험에 제시되는 거야. 이번에 군무원 시험, 지난 토요일 날 봤던 군무원 시험 있어 없어요? 지난 토요일 날 군무원 시험 있었습니다. 군무원 시험 있었는데 군무원 시험에서도 역시나 사이수련상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렇죠? 봐봐, 공기가 있어. 자, 가끔 식당에 가면 무엇을 더 시킬 때가 있어, 추가로. 그렇지. 그럴 때 공기와 뭐가 만났다? 밥이 만났죠. 그럴 때 비어있는 그릇 속에 밥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공기밥이라고 그래, 공기밥이라고 그래. 만약에 공기밥이라고 한다면 그릇을 들어, 높이 들어. 공중으로 한번 공간을 적어놓거나 여기 공기밥이요. 알겠어요? 그릇에 공기를 채워서 주는 밥, 공기밥. 이게 아니죠? 에? 우리가 공기할 때 공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공기밥이다, 공기밥이다. 공기밥으로 소리 나니까 여기다 시옷받침 붙여야 된다. 이번에 틀린 걸 찾는 문제에서 이게 답이었어. 공기밥.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뒷소리가 된소리 될 때만 시옷받침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사이수련상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기와집일 때는 기와집이 아니라 기와집이기 때문에 뒷소리가 된소리 됐다 안 됐다? 안 됐어. 시옷받침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나왔지? 코난할 때 뒷소리가 니은도 셋담을 왔을 때 뭐가 첨가됐었지? 니은이,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니까 시옷을 붙여줬죠. 근데 만약에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비록 뭐가 왔다 할지라도 특히 이 미음이 잘 나와 시험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군무 시험이 나왔더라고. 어떤 거냐? 다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머리말이 있어. 자, 다음 중에서 맞는 걸 찾아봐요. 머릿말, 인사말, 애사말, 반대말, 본뒷말. 자, 다음 중에서 맞는 걸 찾으시죠. 몇 번? 맞는 거. 1번 머릿말, 2번 인사말, 3번 예산말, 4번 반대말, 5번 본뒷말. 다음 중 맞는 말을 찾으시죠. 이 경우를 우리는 본뒷말 한번 해봐. 읽어봐. 본뒷말 한번 읽어봐. 본뒷말. 그냥 시옷을 빼고 본뒷말. 발음이 좀 어렵죠. 시옷을 넣어야 본뒷말이 되지. 근데 나머지는 빼고 한번 발음해. 머리말 돼요? 그래도 자연스럽지. 인사말 자연스럽죠. 인사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사말 자연스러워. 그 다음에 반대말 그것도 자연스러워. 굳이 막 엄청나게 어색하지 않잖아. 그런 경우는 노력을 덜 들이고 발음하는 방향으로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시옷을 다 뺍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말이 아니라 다 같이 머리말로 적고 머리말로 읽는다. 인사말로 적고 인사말로 읽는다. 예사말로 적고 예사말로 읽는다. 반대말로 적고 반대말로 읽는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미음을 썼던 말 가운데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환경들 대표적인 게 뭐의 인반 다 같이 뭐의 인반이죠. 이것들은 시옷을 붙이면 틀리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사이수련상이 일어난 것 중 무엇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사이시옷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첨가로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사이수련상은 이와 같이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거나 또한 뒷소리가 된소리됨으로써 음운이 교체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이수련상은 교체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간다? 첨가에도 들어간다. 됐나요? 요걸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 던집니다.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의 공통점은 뭘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또 아니요. 그렇지? 아, 그렇군요. 일단 뭐라는 점? 합성어라는 점. 그리고 그렇지. 앞에 뭐가 있을 때 받침 음절이 있고 뒤가 뭐가 있을 때 이, 야, 요, 요, 유가 오게 되면 이때는 니은 첨가이자 사이소리 현상이 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다. 정리됐죠? 왜? 니은 첨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합어에서 앞에가 받침 음절이고 뒤가 이야, 여유가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면 니은 첨가라고 했지. 근데 사이소리 현상에도 뭐가 있어? 니은 첨가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지. 특별히 세 번째 조건 가운데 무조건 앞에 받침 음절 다음에 뭐가 왔을 때 이야, 여유가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게 있었지. 그것이 바로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합성어 상황에서. 사이소리 현상은 어디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합성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 볼까? 집안이라는 단어는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된다.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라는 단어는 사이소리 현상이자 니은 첨가에 속한다. OX. 집안이라는 단어는 사이소리 현상이자 니은 첨가에 속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것을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되죠. 집안 플러스 뭘로 분석된다? 1. 합성을 이뤘지. 그리고 앞에가 받침 음절이죠. 그리고 뒤에 이하여가 왔을 때 뭐가 첨가되면?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면 이거는 합성어 상황에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자 니은 첨가에 속하는 거지. 왜? 집안도 대상이 있죠. 의미가 드러나고 1도 대상이 드러나지. 그래서 이것은 합성어다. 합성 상황에서 앞에가 받침음절이 있고 뒤가 이야, 여요가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환경이 되니까 이때는 사이소리 현상이면서 니은 첨가에 속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건 뭘까요? 하나 한다면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했던 거 있죠? 맨입이라는 단어입니다. 뭐가 있다지? 맨입. 맨입은 아까 맨이 뭐라고 했지? 접사라고 했지. 그렇다면 맨입은 파생어지. 파생어니까 이 경우는 사이소리 현상과는 무관하겠지. 왜?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 일어나니까. 따라서 이거는 니은 첨가에만 속하지 사이소리 현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이소리 현상과 니은 첨가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결국 그렇지. 합성어에서 받침음절 다음에 이하에가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면 사이소리 현상이자 니은 첨가에 속한다. 따라서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의 공통점 이하여요. 이야여요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아, 잘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무슨 현상에 대해서 배웠다?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배웠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배우게 될 것 중에 맞춤법상에서 사이소리 현상 가운데 소리상 니은 첨가하거나 뒷소리가 된 소리 되거나 또 니은니은 첨가될 때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글 맞춤법 볼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두할 가운데 두음 법칙. 자, 두음 법칙이라고 하니까 두음 법칙은 법칙이란 말에 붙잖아. 그렇지? 따라서 일정한 조건 속에서 두음 법칙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필연코 일어난다 볼 수 있겠죠. 두음 법칙. 따라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있죠. 자, 어두초성이라는 게 뭘 말하냐? 이것도 초성이고 이것도 초성이지만 우리가 말천머리다 또는 어두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A를 말한다, B를 말한다? A를 말하는 거지. 여기에 특정 자음이 오는 걸 회피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두음 법칙. 그래서 두음 법칙은 뭐라고 하냐면 자음 회피 현상이다. 자음 회피 현상. 자, 두음 법칙은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자음 회피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음 회피 현상.
자, 그래서 특히 여기에 뭐 어떤 것이 오느냐? 주로 니은이 오는 걸 꺼낸다든가, 니은. 또 리을이 오는 걸 꺼낸다든지. 이응, 받침으로 나오는 이응 있죠? 이것이 꺼낸다든지. 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잘 기억해서 차성, 복자음. 차성, 복자음이다. 서로 차성, 복자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질이 다른 자음이 겹쳐 있는 거. 됐나요? 그걸 차성, 복자음. 또는 다른 말로 차성, 중자음. 차성, 중자음이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뭐가 관련되냐면 이거 잘 알아둬. 병서라고 하는데 병서법. 갈바 쓴다, 나란 쓴다 해서 병서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는 잘 알아둬. 각자 병서가 있고 중세 때 각자 병서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합영 병서라는 게 있는데 각자 병서는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거.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쌍시오, 쌍지어. 자, 이런 각자 병서는 말 첫머리에 올 수 있어 없어? 여기에 올 수 있어 없어요? 올 수 있지. 왜? 올 수 있잖아. 그래요? 올 수 있지. 그런데 뭐라고 올 수 없다. 합연병서는 뭐냐? 서로 다르다. 시옷 기억이다. 시옷 기억이다. 뭐 리얼 시옷이다. 시옷 기억이다. 뭐 비읍 시옷이다. 뭐 리얼 기억. 저기 있죠 이거. 이런 것들은 올 수 있어 없어? 받침에는 쓸 수 있지만 초성에는 쓸 수 없지. 그 중에서도 어두 초성이 올 수 없지. 그러므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수 있어? 이런 병서법 중에 합영병서가 나오면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두음법칙이 뭐라고 했어요? 두음법칙은 말 첫머리에 특정 자음이 오는 걸 회피하는 잘 두음법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합영병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거지. 올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음법칙 뭔지 알겠죠? 간단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뭐가 되는 거? 여자가 되는 거. 양심이 뭐가 되는 거? 양심이 되는 거. 따라서 이런 두음법칙은 주로 어디서 적용되느냐? 한자어에서 적용되고, 이런 한자어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되면서 이러한 두음법칙은 두음법칙을 적용한 채로 표준어로 인정한다. 됐나요? 잘 알아둬. 표준어. 그리고 우리 적을 때 여자라고 적어,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잖아. 그러므로 표기상 맞는 표기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뉴스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또 리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사용함으로써 외래어에서 니은이나 니을을 이렇게 씀으로써 오늘날 점점점 두음법칙이 약화되고 있다. 혹시라도 신문이 가운데 두음법칙이 약화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나올 수 있겠지. 그럴 때는 외래어의 남용으로. 이해됐나요? 외래어의 남용으로 약화되고 있는 의문 현상을 찾아라. 그럼 뭐 찾아? 두음법칙을 찾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두음법칙 이 정도는 됐습니까? 두음법칙이 뭔가를 알겠죠? 어두초성의 특정 자음이 오는 걸 회피하는 현상을 두음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름조 현상. 무슨 현상? 화름조. 자, 화름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재에 몇 이따 밑줄 해놓냐면 이번에 밑줄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재 몇 페이지가 있느냐? 저기 77페이지. 77페이지 보면 두음 법칙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77페이지에 날개단 봐봐. 날개단에 보면 두음과 첫소리 구별해 놨습니까? 윗줄자. 두음이라는 것은 한 단어에서 첫 음절의 첫소리를 뭐라고 한다 같이? 두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두음이라고 하고. 첫소리는 그냥 각 음절에서 모음 앞에 있는 선은 모음 앞에 서는 자음을 뭐라고 한다? 첫소리라고 하죠. 이해됐나요? 다시 말해서 잘 봐봐. 칠판 주먹.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초성이고 첫소리야. 이것도 초소리인데 우리가 말하는 어두 초성이 있죠. 그건 바로 이 말 첫머리에 오는 여기를 말하고 바로 두음법칙이라는 것은 여기에 오는 것을 제약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같이? 두음법칙. 그래서 두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두 초성을 말한다. 알겠죠? 자, 두음은 뭘 말한다? 두음은 어두 초성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화름조 현상. 무슨 현상?
활음조. 활음조 현상이란 이때 활자를 보면 삼수변에다가 뼈 골자가 들어갔어요. 자, 삼수변에 뭐가 들어갔다? 뼈 골자. 그 다음에 소리음자, 고를 조자. 이것을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활음조 현상이다. 미끄러지는 활자, 소리음자, 고를 조자 이렇게 해서 활음조 현상이라 하네.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뼈에 물기가 있을 때 그걸 보면 좀 어떨까 미끌미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벽에 가로등도 없는 그런 시절에 결국 아침 일찍 소피 마려서 일을 보러 나가다가 결국 뼈를 밟았을 때 미끄러져서 넘어진 경험이 있겠지. 그래서 미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뜻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드러낼까? 왜?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미끄럽다라고 어떻게 드러낼까 할 때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뼈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럽다. 알겠죠? 그래서 미끄러질 활. 다 같이 미끄러질 활.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가 미끄러지듯이 달리는 길을 뭐라고 그래? 활주로.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는 걸 뭐라고 하지? 활강이라고 하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마치 그래서 활음조 현상이라는 것은 미끄러지듯이 발음하는 현상이야. 그러면 미끄러지듯이 발음하니까 어떻게 돼? 발음이 쉽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려운 발음을 쉬운 발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일종의 유포니 현상, 활음조 현상. 음을 매끄럽게, 부드럽게 바꿔주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활음조 현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 활음조 현상은 둘째 음절 이하에 니은이나 이응이 니을되거나 이응이 니은되는 현상을 활음조 현상이다. 둘째 음절 이하에 니은이나 이응이 못되거나 니을되거나 이응이 못되는 현상, 니은 되는 현상을 활음조 현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가면 어떤 산이 있죠? 한나산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나산 할 때 한자로는 한나산이라고 해야 맞아. 그런데 우리가 한나산이라고 그래, 한라산이라고 그래.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어렵더란 얘기야. 그래서 발음할 때 어려우니까 이걸로 바꿨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뒤에 니을이라고 해서 앞에 니은이 니을되죠. 따라서 한라산. 이것이 바로 무슨 현상이다 같이? 활음조 현상이다. 하나 더 볼까요? 지이산이 있어. 우리가 지이산이라고 그래? 지리산이라고 그래? 지리산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둘째 음절 이하의 이응을 뭘로 바뀌는 현상? 리을로 바뀌는 현상. 이것도 역시 활음조 현상이다. 따라서 원래 음과는 상관없죠. 원래 음과는 상관없이 읽는 사람들도 하여금 잘 편하게 매끄럽게 부드럽게 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현상, 이런 현상을 활음조 현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무슨 현상? 유포니. 그렇죠. 활음조 현상을 유포니. 뭐 예습을 잘 해왔군요. 유포니 현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거 있습니다. 마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양을 우리 뭐라고 하죠? 마양 기다릴 수 없잖니. 마양. 하여튼 발음할 때 어렵죠. 따라서 마냥 기다릴 수 없지. 되죠? 그렇게 해서 좀 더 부드럽게 편하게 발음하고자 하는 현상을 무슨 현상? 유포니. 다른 말로 활음조 현상이다. 이 활음조 현상도 앞서 말했던 두 음법칙처럼 한자어에 적용됩니다. 뭐에 적용된다? 주로 한자어에. 그리고 활음조 된 채로 또 뭐 된 채로? 두 음법칙 된 채로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거. 됐나요? 그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옛날에 이게 나와서 시험에 잘 나왔던 거. 이것도 일종의 활음조 현상입니다. 희노애락이 맞다? 희로애락이 맞다? 희로애락. 둘째 음절 이하의 니은이 뭘로 바뀐다 같이? 리을로. 그래서 희로애라고 한다는 거죠. 대노하셨다, 대로하셨다? 대로하셨다. 있죠? 그 다음에 곤난이다, 곤란이다? 곤란이다.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곤란해 하면 아니고 곤란해. 그 다음에 대노하셨다가 아니라 다 같이 대로하셨다. 전부 다 이것들 다 뭐야? 활음조연사. 지명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회령이 아니라 뭘로 고치는 거? 회령치고 영어로 고치는 건 다 활음조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의문의 변동인데 앞서 얘기했던 사회수련상은 뭘로 볼 수 있죠? 교체도 들어갈 수 있고 첨가도 들어갈 수 있죠. 두음법칙은 그렇다면 뭐가 들어갈까? 두음법칙은 왜 교탈촉첨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두음법칙은 여자가 뭐가 되기도 하고 노인이 됐다는 것은 니은이 없어졌죠? 음가가. 그래서 다 탈락. 그 다음에 니을이 니은 됐죠? 교체. 따라서 두음법칙은 교체와 탈락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체, 탈락 어느 하나도 넣지 않았던 거야. 그 다음에 활음조현상. 활음조현상 뭘까? 활음조현상은 니은과 이응이 니을되는 거죠. 니은은 니을되면 교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응은 니을되는 것은 뭐예요? 없던 것이 생긴 거죠. 첨가. 시작. 첨가. 이응이 니은되는 것도 첨가죠. 따라서 활음조 현상은 결국 교체와 첨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넣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두활. 시작. 사두활대대까지 안 오더라. 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의문의 변동 배웠죠. 교탈, 축첨을 배웠고요. 의문의 변동이란 뭘 말한다? 의문과 의문이 만났을 때 한쪽 의문의 열마다 다른 쪽이 변화가 되는 것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했다. 거기는 그게 몇 가지 유형이 있더라? 4가지 유형을 들었다. 교탈, 축첨, 그렇죠? 교체라고 하는 거, 탈락이라고 하는 거, 축약이라는 거, 첨가. 그리고 그 교체는 뭐가 있었죠? 음비읍 구대를 통해서 얘기했고, 특히 비음화와 관련돼서, 유음화와 관련돼서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그런 결정적 변동에 속하지만 무엇은 비음화와 관련돼서 지나친 자음동화를 얘기한 적 있지. 양순음화, 연국이 많은 환경에 따라 또는 언어적 상황 속에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무슨 변동? 수의적 변동이라고 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정리됐죠? 자, 이거 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탈락과 축약의 공통점은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이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다른 점은 그렇지. 제3의 의문으로 바뀌는 것이 축약이라면 탈락은 아예 하나의 음가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또 뭐니 해도 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은 첨가의 부분. 니은 첨가 복받 이하여여요. 리을 받침 날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니은 첨가가 왜 중요하다? 특히 표준 발음과 연관지어서 잘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고 첨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첨가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둘 다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따라서 발음과 관련 지어서 같이 잘 알아두라고 교재를 통해서 또 확인까지 시켜줬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만 더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밑에 봐봐. 어감의 분화. 뭐의 분화? 어감의 분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둘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그대로 두고 단어의 어감만을 다르게 하는 일로 주로 이제 의성어나 의태, 부사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되죠. 따라서 뒤로 넘겨봐봐요. 모음과 관련돼서는 무슨 모음 다 같이? 양성모음, 그 다음에 음성모음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양성모음은 주로 밝고 날카롭고 작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반면에 음성모음은 주로 어둡고 둔하고 크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가장 허접한 문제이기도 하는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죠. 다음 중에서 모음의 양성모음의 성질을 옳게 말하지 않은 것은 1번 밝다, 2번 날카롭다, 3번 작다, 4번 크다. 몇 번? 4번 크다지. 크다는 음성모음이고, 네, 나머지는 양성모음의 성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자음에서 에사소리는 보통의 느낌, 된소리는 강하고 단단한 느낌, 거센소리는 더 크고 거친 느낌을 갖는다. 따라서 그때의 에사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써놔. 평음. 다 같이 에사소리를 뭐라고 한다? 한자로 얘기할 때는 평음이라고. 평음이라고 하고 된소리를 경음이라고 합니다. 경음. 그래서 된소리 되는 것을 경음하라고 얘기하죠. 거센소리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격음이라고 그래요. 격음. 따라서 거센소리 되는 것을 격음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이거 하나 써놨네요. 10번째 민간 어원설이 있어 없어요? 있죠? 민간 어원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일단 그것은 알아둬요. 민간 어원설은 거기 있죠? 의문적 유사성 밑줄 자 의문적 유사성. 한마디로 의문적 유사성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소리의 유사성이라는 거야. 소리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단어의 어원을 분석한 것을 민간 어원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민간이란 말이 들어가면 과학적이다,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얘기지. 민간요법은 과학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어원 분석을 민간 어원설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뭐에 바탕을 뒀기 때문에 의문의 유사성, 소리의 유사성에 바탕을 뒀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어원 분석을 뭐라고 나왔지? 민간 어원설이다. 하나만 예를 들을게. 행주치마. 무슨 치마? 행주치마. 혹시라도 뭐 시험에 나오면 민간 어원설로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예전에 나왔고 요즘은 좀 약간 사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둬야 해. 민간 어원설은 뭐에 바탕을 둔다? 의문의 유사성, 소리의 유사성에 바탕을 둔다. 의문의 유사성에 바탕을 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있죠? 하나 예를 든다면 이것이 있어. 소나기가 있어. 소나기. 소나기와 뭐가 비슷하지? 소내기가 좀 비슷해. 소내기, 소나기 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갑이라는 동부와 을이라는 동부가 있는데 두 사람은 내기를 너무 좋아했어. 어느 날 아침에 소를 몰고 가면서 또 내기가 발동된 거야. 만약에 오늘 비가 오면 내가 너에게 소를 주고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소를 주마 라고 서로 소내기를 했던 거야. 그때 마침 비가 왔어. 그래서 그 이름하여 소내기가 됐다. 소내기가 소나기 된 거 아니냐? 자, 소리가 비슷해. 비슷하면서 그럴싸하지? 이것을 민간 어원설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러면 과학적인 분석을 하면 뭐냐? 그게 아니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엉뚱하게 어원을 이해하고 있니? 그게 아니란 말이야. 뭐야 그러면? 그러자 과학적인 답을 탑니다. 소는 한꺼번에 떨어진다는 우리말이 있다. 한꺼번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고 한꺼번에 내린다. 뭐 한꺼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기는 내리다의 나리기지 내리기의 변형된 말이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리는 게 뭐지? 짧은 시간 내에 한꺼번에 내리는 게 소나기가 아니겠어? 그러니까 돼. 좀 더 어원 쪽으로 접근했지. 그것을 과학적 분석이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시험에 잘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도 있지만 행주치마. 자, 행주치마 하니까 행주하면 떠오르는 데가 있어. 뭐죠? 행주하면 떠오르는 데가 행주산성 떠오르죠? 그러니까 행주치마는 과거에 행주산성에서 임진왜란 당시에 적들, 외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당시 민간, 군과 민이 서로 협력하여 적을 물리칠 때 그때 여자들이, 아낙네들이 입고 있던 치마에 돌이나 기타 등등을 날라서 성벽을 기록하는 외놈들을 물리칠 때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름하여 승리는 기록이 남잖아. 패배는 기록이 좀 남지 않을 때가 있잖아. 그래. 항상.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었다든가. 그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는 행주 대첩을 통해서 대첩이라고 하잖아. 크게 이긴 바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크게 이겼는데 뭘 통해 이겼느냐? 그 당시에 도움을 줬던 아낙네들의 힘도 컸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들이 입던 치마에 돌을 날라 여러 가지를 날라 성벽을 기로는 외놈들 물리치는데 공을 세웠어. 그래서 이름하여 행주에서 입었던 치마, 행주치마. 이렇게 그럴싸하게 소리가 비슷하니까 끌어들인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럼 행주치마는 뭐냐? 어디서 나왔느냐? 행자라는 말이 있어. 행자 1527년인가 그때 소학언해라는 게 있어. 그 소학언해, 최세진이 썼던 소학언해를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 행자가 나와. 여러분들 절에서 부엉일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승려를 뭐라고 그래? 행자승이라고 그래. 그 행자승이 뭘 입었겠다? 부엉이를 보면서 두르던 치마를 행자초마라고 하면서
소학원에는 행자승들이 입었던 치마, 행자초마가 의문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행주치마가 된 거지. 행주산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데 소리의 유사성을 빌어서 행주치마가 행주산성과 관련져서 어원을 분석하는 것은 뭐다 같이? 과학적 분석이 아니죠. 민간 어원설이라고 한다. 요 정도. 그래서 민간 어원설을 통해서 알아둘 것은 의문의 유사성,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 또 하나 기억해 둘 것은 대표적인 단어, 행주치마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단어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뭘 쭉 배웠죠? 오늘 아침부터 지금의 이 시간까지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 뭐였어요?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부터 배웠죠. 오늘 그래서 소리의 길이부터, 물론 이렇게 또 말하면 어차피 뭐 우리가 소리 광의수로 보면 육광체에 뭐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소리의 길이.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음운의 변동에 대해 배웠죠. 음운의 변동이 다소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 규칙을 또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7, 8, 뭐까지? 9, 10까지 알겠습니까? 아주 상당히 길게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뭐 대충 다 이해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압축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설명했으니까 그런 규칙을 외우기가 힘들 때, 또 알기 힘들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기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좀 하나 거론하고 갈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 녹여놓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할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표준 발음법이 있어 없어요? 실제 표준 발음법은 어문 규정 파트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다 뺐어요. 왜 이거냐면 이런 의문의 변동과 표준 발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규칙을 알고 있을 때 표준 발음을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쪽에 주요 내용을 빼놓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꼭 말을 해요. 표준 발음부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표준 발음 끝난 대로 바로 형태론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들었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게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교무실에 머물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 있으면 짧은 시간 동안에 저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네.